21세기 들어 국제 질서가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기전환기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또는 글로벌화 세계화는 쇠퇴하고 민족주의와 결합한 신권위주의가 오늘날 창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정치는 이미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재자들이 세계 정치 무대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시황제로 불리고 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차례 반열에 올랐으며,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장기 집권의 길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술탄으로 불려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침식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신권위주의가 부상하고 있다는 이런 아주 기묘한 현상이 우리에게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우선 이런 신권위주의가 지역마다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진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동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중동을 보통 저희가 25개 나라가 있는데요. 아랍 22개, 비아랍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가장 민주주의에 비근한 정치 행태를 갖고 있는 나라를 저희가 터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아랍인데 이란은 신종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될지 모르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참 아이러니컬하게 아랍은 다 기존의 권위주의 질서를 갖고 있지만 비아랍은 다양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던 나라가 터키였고, 특별히 2011년에 아랍 스프링이 일어났을 때 아랍 전역의 절반 정도 되는 대중들이 에르도안이 우리의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민주주의와 이슬람과 새로운 우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는 일종의 비전 같은 것들 좀 줬던 사람인데 무서운 속도로 이제 권위주의화 돼가고 있고요. 푸틴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위 선거를 통해서 레지티머스를 획득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2033년까지 통치할 수가 있고요. 지금 65세이기 때문에 아마 80세까지는 이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술탄에 칭호해 오른다고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서방이나 미국이나 가장 아끼는 나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동에서 거의 유일한 민주주의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 독특성이었는데, 지금 2009년부터 통치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그 통치 행태가 소위 국제사회의 하나의 그 공동의 아이디어인 투 스테이트 솔루션 자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 말은 지금 현재 중동의 그 점령지역, 이스라엘의 점령지역인 가자와 웨스트뱅크에 있는 팔레스티니안들에 대한 2등 시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나가면 아파르테이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과연 이스라엘도 민주주의 경로를 자꾸 이탈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래서 경쟁적으로 중동에서는 점점 권위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느냐? 물론 이제 이 교수님이 질문지로 언급을 하셨지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탈냉전 이후 지난 약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 세계 체제의 어떤 물적인 토대, 소위 말하는 하부구조죠. 하부구조의 극적인 변화가 지금 있고, 또 그것이 상부구조의 어떤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물적인 토대의 극적인 변화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신자유주의의 극단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디지털 혁명,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로 인한 어떤 양극화, 또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대다수 개인의 분노, 불만, 공포, 이런 것들이 팽배한 상황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즉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변화의 배경에 깔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걸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듯이, 그러니까 이 개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누구든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스피크아웃 할 수 있는, 심지어는 테러 단체인 IS조차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진실과 거짓,
또 팩트와 주장 이게 뒤죽박죽 완전히 뒤섞여가지고 극도의 혼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 포퓰리즘의 외피를 걸친 신권위주의 리더십이 세계 곳곳에서 부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현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AI니 빅데이터 이런 게 더 발전하면 오히려 이제 이런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에르도안을 보면은 저는 그냥 박정희 생각이 나요. 예. 그냥 이건 박정희가 유신이에요, 유신. 그러니까는 그 세 나라의 공통점이 경제 발전이 되는 독재만 한 게 아니라 경제 발전을 한 독재거든요. 개발 독재 국가들이라고. 그럼 개발 독재 국가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개방화와 어느 정도의 자유화가 된 거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정치 저것만 첨정만 못하는 거지 열심히 일해라라는 거는 그건 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대만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뭐 싱가포르도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지만은 에르도안, 시진핑, 푸틴은 민주화도 안 됐고 산업화도 덜 됐고 자유화는 물론 덜 됐고 그야말로 모더나이제이션도 덜 된 그러니까 프리 리버럴, 프리 데모크래틱, 프리 인더스트리얼, 프리 모던한 어떤 그 사회가 마지막 그 단계를 갈 때 늘 우리나라에서도 보였듯이 보이는 지금 그 단계에 왔기 때문에 되는 거고 우연히 지금 동시대에 벌어져서 그렇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에서 벌어지는 거는 전혀 다른 그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포스트 리버럴, 포스트 데모크래틱,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포스트 모던 현상이죠. 민주주의 다 받아들이고 리버럴리즘 다 받아들이고 산업화 완전히 했고 그야말로 그거를 다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오는 역작용들 이거의 핵심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선진국 질서의 핵심 국가인 나라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현대화 다 이루었고 이제까지 민주화도 아주 성공적으로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전 세계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대변한다고 그랬던 미국에서 트럼프와 같은 신권위주의 스트롱맨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건 새로운 거 아니에요? 나왔다는 현상은 새로운데 예. 그러니까 미국의 메디슨이고 해밀턴이고 미국이란 나라를 미국의 헌법을 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자유민주주의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포퓰리즘으로 간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그래서 삼권 분립을 하고 엘렉트럴 컬레지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당했지만 처음으로 당한 거지. 그동안엔 작동을 했거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올라오는 거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한에 있어서는 포퓰리즘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가장 걱정하는 게 민주주의 하면 포퓰리즘 가는 건데 그럼 저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는데 전제주의보다는 아니까 왕권보다는 그러면 하긴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최대한 막느냐 해갖고 고안을 다 해놨지만 항상 걱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포퓰리즘하고 신권위주의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은 신권위주의에 예컨대 자양분이 되고 동력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신권위주의라는 것은 이제까지 그래도 세계를 지탱해왔던 이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그 근본에서부터 파괴한다는 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다 공감을 하면서 전부 공통점도 있고 또 좀 차이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자유당 했다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다시 또 유신 이런 식으로 회귀도 했고 따라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공고화 되기 이전에는 뭐 이렇게 진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유형이. 근데 이제 좀 지금 타이밍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소위 민주국가에서 일어나는 이 권위주의 스타일은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러한 풍조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새로운 형태로 오래간다. 꼭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사실 그 미국만 해도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도 또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좀 공고화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그러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미국 자체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리 지식인들 간에는 비판도 많은 거고, 해서 일시적인 형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데요. 네. 예컨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소위 말하는 파시즘이 등장하기 직전의 경제적 사회적 상태를 보면 상당히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랬고 뭐 모든 분야가 사실은 독일만 하더라도 유태인에 대해서 가장 과정적인 정책을 취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았죠. 예, 예,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신권위주의가 이게 새로운 현상이냐 아니면 심각한 현상이냐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평가를 한다면 이 신권위주의 특징이 과거에도 뭐 역사적으로는 독재 정권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현상은 아니죠. 단 새롭다면 뭐냐면 그래도 이제 20세기 이후에 종전 이후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민주화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독재 국가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갖다가 차용하지 않는 국가는 오늘날 전 세계 한 국가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갖다가 이제까지 가장 잘 대변해 왔던 나라가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입니다. 미국 학자들을 만나면 뭐라고 그러나요? 과거 로마 제국이 담당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문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럽에 가서 예컨대 신문을 보거나 방송 매체를 듣다 보면은 미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예컨대 민주주의 질서가 붕괴됐다는 것은 말하지는 않죠. 더 이상 민주주의 가치가 중시되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 회의에 가가지고 사실은 나토 분열시킨 거 아니에요. 나토 분열시키고 G7 정상회의 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이제까지 전 세계를 지배해 왔던 경제적인 질서와 근본적인 규칙들을 갖다 전부 뒤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사실 이게 팍트 아메리카나 그럴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초강대 국가가 지지하고 대변하고 수호하려고 노력하였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적이지만 민주주의가 이제까지 수호하려고 노력하였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바탕을 두지는 않고 있다. 일리버럴하다. 비자유주의적이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